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현대차 모터 스튜디오도 아니고 그냥 송파 전시장입니다. 근데 전시장이 굉장히 멋지게 꾸며져 있어요. 이런 전시장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전시장 자체도 굉장히 멋있게 꾸며놓고, 요즘 언택트 열풍이라고 해서 이 안에 뭐 자유롭게 들어가기도 하고 혼자서 전시장을 둘러보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 차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차 소나타 N9. 아, 그래, 이거지.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벌써 이미 공개를 했었죠. 미국에서 공개했을 때 이게 무려 290마력이라고 해서 정말 그게 가능한 숫자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사실 290마력 전륜구동차가 그동안 현대차에 없었으니까. 그동안 가장 강력했다고 하는 게 270마력대 벨로스터 N 전륜구동이 가장 강력했고요. 그리고 기아차 스팅어 300마력대 스팅어가 가장 강력했는데, 스팅어는 후륜구동이잖아요. 전륜구동 변속기에다가 어떻게 290마력이나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어떤 차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진을 찍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백건우 씨라는 분인데요. 고등학생 포토그래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백건우 씨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뭔가 소나타 N9 같이 하나에 집요하게 꽂히는 거, 집요하게 꽂혀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까지, 이게 굉장히 이 차의 성격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집니다. 어떤 열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 광고 자체도 지금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경막 광고지만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현대차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광고 전혀 아니고요. 광고할 생각도 없고 광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질 않아요. 일단 제가 현대차 소나타를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소나타 오너였잖아요. 소나타 오너였다 보니까 이 소나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기분 좋았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소나타 2.0 오너로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당연히 출력이었습니다. 출력이 너무 부족했고, 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소리가 너무 커지고, 이걸 중형차라고 할 수 있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 차가 조금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이 부족한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하면서 이 부족함이 너무나 컸던, 그랬던 자동차였는데, 센슈어스만 해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차 N9이 되면 그냥 아예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아쉬웠던 부분이 그냥 싹 사라지고 완전히 폭발적인 느낌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외관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외관은 전면, 후면, 측면, 소나타는 디자인에서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램프라든지 이런 것에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데, 고급감 떨어지는 램프를 크게 달아놓으니까 아, 이게 좀 저렴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후면은 지금 N9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금 하이그로시가 조금 바뀌는 느낌은 있는데, 이 부분 램프가 워낙에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크게 바뀐 느낌을 받긴 어렵고요. 구멍같이 생긴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있으니까 아, 이거 좀 과하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여기 서서는 안 보인다니까요. 머플러가 있는지조차 몰라. 자기도 이게 너무 과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운전자가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머플러가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큰 의미 없는 이런 에어로 파트 같은 게 여기 있는데, 글쎄 저거 갖고 느껴질까? 별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모습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존에 있었던 소나타랑 다르다는 느낌 자체를 아마 못 받으실 것 같고요. 측면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소나타가 예쁘죠. 늘씬하고 이렇게, 이런 라인, 이쪽으로 마치 뭔가 쏘는 것 같은, 이런 화살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측면 라인은 정말 우아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소나타 N9에만 있는 이런 파트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기도 하죠.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효과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좋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는데, N9 휠이라고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해졌나 했는데 그렇지 않고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렇게 좀 넓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브레이크 패드를 금속이 들어간 로우 스틸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브레이크 패드를 로우 스틸로 사용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자체가 깨지면서, 그러면서 브레이크 분진이 확 쏟아지면서 차가 브레이크 성능을 그냥 잃어버리거든요. 인제 서킷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중간에 브레이크가 죽어버려요. 밟아도 안 서. 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로우 스틸 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막아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우 스틸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브레이크에서 약간의 끼 하는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건 고성능 차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차라면 올 시즌보단 서머 타이어를 좀 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어쨌든 엔진룸 속에 있죠. 와, 저게 지금 가로해치 4기통 엔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터보 차저를 붙이고 290마력을 낸다는 거 믿어지지 않는 출력인데, 요거 갖고 290마력이 난다고? 대단한데? 지금 2.5L 터보 엔진을 갖고서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동시에 하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알 수 없죠.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내구성 이슈를 다 해소한 엔진이라고 현대차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냉각수를 이제는 분홍색 냉각수를 쓰고 있죠. 현대차가 냉각수의 조성을 바꾼 건지 아니면 실제 그냥 색깔만 바꾼 건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지금 매뉴얼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색깔만 바꾼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이게 초록색이었던 냉각수가 좀 올드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레이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이드로백이 있는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에는 저런 게 없죠. 차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이 소나타는 어쨌든 볼륨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차마다 완전히 다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드로백이 없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터보 차저는 이렇게 뒤쪽으로 있는 타입입니다. 쌍용이나 GM이나 터보 차저가 앞에 있는 타입의 차들이 꽤 있었죠. 조금 더 요즘 자동차들은 뒤쪽에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 어떻게 요 작은, 그러니까 지금 엔진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변속기가 들어갈 구석이 여기에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요만큼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토크가 45kg이나 되는 이런 엔진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죠. 엔진룸이 뭐 되게 멋지진 않지만 이런 결과물을 낸다는 게 정말 놀라운 그런 엔진룸입니다. 이 보닛 앞쪽을 보면요, 그냥 소나타보다 훨씬 낫다, 정말 훨씬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 괜찮은데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크롬 딜리트라고 하잖아요. 이 앞쪽에 크롬을 없애는 거, 그런 크롬 딜리트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앞쪽에 크롬이 하나도 없게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냈네요. 이것도 검은색으로 해주지. 요즘 들어서 투싼이나 이런 거 보면 현대차 엠블럼을 검은색으로 하는데, 그 검은색 다크 크롬으로 해놓은 엠블럼도 꽤 멋있거든요. 애프터마켓 파츠로 하나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딱 가려도 훨씬 예쁘죠. N9이라고 해서 여기 굉장히 크게 뚫어놨지만 여기 그냥 막혀 있습니다. 진실의 짝대기를 꽂아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 안쪽으로 구멍이 하나 더 있어서요, 브레이크 쪽으로 바람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구멍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에어 커튼을 위한 건데, 바람이 여기서 바로 빠져나와서 타이어 옆으로 이렇게 에어 커튼을 만들어줘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면부는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소나타 초기 모델부터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던 부분, 이게 크롬이다가 이렇게 램프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외관은 어느 정도 봤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그렇지 이렇게 예뻐야지. 정말 사소한 것들을 사소하게 다 바꿨어요. 정말 굳이 저렇게 바꿀 필요 없는 것들까지도 다 바꿨네요. 뭔가 액센트 몇 개를 줌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다르게 보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부품이 바뀌어서 조금 의외이기도 합니다. 일단 색깔이 달라요. 일단 가죽 색깔이 회색인데요, 저는 이런 색깔을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있나요? 어쨌든 회색에 빨간색 스티치를 쭉 박아 넣었습니다. 도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색깔을 회색으로 통일시켰는데, 이게 아마 N라인에만 들어가는 시트 색깔인 것 같아요. 이런 색깔도 블랙과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갔고요. 이 테두리도 원래 그냥 크롬인데 다크 크롬으로 넣었어요. 이것도 다크 크롬으로, 이것도 버튼도 엔진 스타트 스톱도 다크 크롬으로, 이 핸들도 다크 크롬으로, 요 N9 로고도 다크 크롬. 야, 이거 다 다크 크롬으로 했어. 버튼도, 도어 캐치도 다크 크롬이에요. 모든 게 다크 크롬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좀 썼네요.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백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시트백이 지금 알칸타라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딱 앉았을 때 감촉이 몸을 잘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재입니다. 근데 실제로 몸을 잘 지탱하는 거는 사실 이 소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형상도 중요한데, 일단 형상은
보기보다는 몸을 그렇게 잘 잡아주는 형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면 됐지. 아유. 발라당 버튼을 갖고 있네요. 무중력 시트라고 해서 발라당 눕히는 버튼이 있는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이거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딱 눕혀주는 버튼. 왜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발라당 눕혀주는 기능이 있는가? 왜 여기를 눕힐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을까? 자고 있을 때 편하게 자라고 편하게 자라고 하는 기능이죠. 네, 그런 기능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능인 건 알겠는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싫어하시냐면 이게 있으면 시트가 조금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발라당 기능 때문에 이걸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지 않는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높낮이 조절을 할 텐데 현대차는 발라당 기능을 넣었네요. 헤드라이너 색깔도 다 통일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자, N9이니까 N스러운 걸 먼저 보면요, 계기판이 좀 다르네요. 게이지라는 게 있어서 이 게이지는 수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크라든지 아니면 터보 차저가 몇 PSI를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이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터보 차저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항상 봐야 되고요. 그리고 터보 차저가 몇 압을 내고 있는지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운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게이지는 이건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사람은 다 필요한데 이게 100도를 넘어가고 150도에 가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가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아, 내가 가속 페달을 좀 아껴 밟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차를 좀 달래가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게이지입니다. 레이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게이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한가운데 딱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스포츠 플러스, 노말, 네, 이런 디자인 모드는 기존의 소나타하고 똑같네요. 똑같아서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차별화된 요소가 뭐 일단 N9스러운 차별화된 요소는 그다지 없어 보이는데요.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그래픽으로 차별화시킨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아, 이런 거 하나 해줬어야 되지 않나. 언젠간 업데이트 될까요? 언젠간 업데이트, OTA를 통해서 막 업데이트가 돼서 N9 화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러면 우리 아주 환호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OTA로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테리어를 놓고 봤을 때는 기존 소나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시트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엔진, 변속기는 지금 N9 변속기니까 NDCT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강력한 토크를 받아주는 DCT 변속기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벨로스터 N에 들어간 그 변속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들 시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빡빡빡 갈 수 있다. 이거는 뭐 기존 소나타도 마찬가지니까 N 버튼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NGS라든지 뭐 이런 N 버튼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N9이겠죠. 자, 그러면 이 차에만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한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차에만 들어가는 몇 가지 옵션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인치 블랙 경량 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카본으로 안쪽에 N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타이어를 끼우기 전에만 보이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레조네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명기가 있어서 여기서 이 울림을 통해서 이 안에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공명 장치가 있는 그런 휠입니다. 경량 휠이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검은색 휠이 굉장히 멋지게 보일 것 같아요. 그 옆쪽으로 가면요, 모노블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레이크는 지금 브렘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도 더 큰 것 같고 피스톤도 더 큰 피스톤을 사용해서 제동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리고 열을 받았을 때 열을 어느 정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것도 독특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리어 카본 스포일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스포일러인데 스포일러가 스포일러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이면 스포일러가 추가로 붙잖아요. 근데 이건 추가로 붙지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요 스포일러를 떼고 요 자리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어떤 기능적인 역할은 전혀 없고 드레스업 파트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도 테슬라는 그거는 진짜 없던 걸 붙이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 스프링을 달게 되면 이 서스펜션에서 빨간색이 보여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만으로도 차가 한 3배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닌가? 네, 일단 이 스프링을 달게 되면 로어링 스프링이라고 해서 스프링 자체를 줄였을 때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차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지려면 스프링을 바꾸면 됩니다. 이게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휠하우스가 이게 너무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어요 할 때 스프링을 바꾸면 되는 건데, 낮으면 이제 범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긁히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정말 스포티하게 차를 몰겠다라는 분들은 저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노튜브 쇼업 서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모노튜브라는 게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댐퍼라고 하죠. 댐퍼의 강성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더 단단한 댐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가변 댐퍼를 이번에 N9 정도 되면 넣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려 290마력이잖아요 290마력을 내면서 그냥 전륜구동에 댐퍼를 가변도 아닌 이런 거를 넣고 주행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굉장히 저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시승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이 차가 정말 이 290마력을 충분히 뽑아낼 만한 자동차인지 그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